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주로 개원하시는 형태 중에 동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분율 설정인데요. 통상 50대 50 해서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세 분이시면 33.3%씩 이제 설정을 하겠죠. 근데 이 소유 지분하고 수익 지분은 동일하게 안 걸 수 있어요. 뭐냐면 둘이서 개원할 때 보통 5대5로 설정해서 똑같은 금액을 출자해서 대출해서 병원을 개원을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둘 간에 일으키는 매출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근무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이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소득 기여분에 대한 상위 부분을 우리가 약정서에 의해서 수익 지분에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얼마 정도까지는 서로 5대5로 가되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수익 기여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6대4라든지 7대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 따로 배분을 하는 약정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 약정서에 의하면 100% 합법이고요. 만약에 이런 약정서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처음에는 5대5로 신고했지만 나중에 소득세 신고상에서는 배분 금액이 7대3이나 6대4가 된다 그러면 소득이 적은 쪽이 많은 쪽한테 증여를 해줬다는 이런 증여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약정서를 그렇게 작성해 두시는 부분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소득 분배가 우리 소유 지분처럼 똑같이 5대5로 무조건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 납부 부분인데요. 그 모든 세금은 사업용 계좌에서 납부한다라고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업장에 나오는 세금,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병원에 나오는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는 게 맞겠죠. 근데 개인 소득세는 좀 다릅니다. 병원의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이 나오면 이걸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금액을 지분율에 의해서 5대5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했다는 거는 돈을 나눈다는 뜻은 아니죠. 돈은 이미 1년 내내 나눠져 있겠죠. 이 신고할 때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5대5로 분배가 되면 이 분배된 소득 금액에서 자기 자신의 타소득을 얹을 수 있어요. 친구는 부모님이 건물을 몇 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임대소득이 1년에 한 2, 3억 나오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지만 기타 강연소득이나 매체에 출연해서 있는 소득이 1억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병원 분배된 소득에 1억을 얹고요. 친구는 분배된 소득 50%에 2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자녀가 3명이니까 부양가족 공제를 그렇게 하고, 친구는 미혼이니까 그래서 공제할 금액이 좀 적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는 소득 수준, 재산 상황에 의해서 세금이 각자 달리 가요. 그래서 소득세도 상이합니다. 근데 친구가 소득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사업용 계좌에서 같이 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은 소득세만큼은 각자 납부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업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동업 해지 조항을 미리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동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친한 사이니까 동업을 했을 거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이제 운영하다 보면 의견 충돌도 잦고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면 아무래도 조금 따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또는 경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소에 협소함으로 해서 둘이서 여기 개원을 하는 게 지금 매출 이상으로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하면 한 명이 여기에 남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지역에서 새로 개원하는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업이 해지되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거의 한 7,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업 해지에 대비해서 해지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누가 떠날 것인가, 누가 남고 누가 떠날 것인가. 왜냐하면 둘이 몇 년간 이거를 사업을 읽어낸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동업을 해지하자고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은 나가서 따로 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말을 꺼낸 사람이 양도인이 돼서 떠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양도양수 금액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월 매출액의 6개월치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에 그 영업권 평가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개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그 개원가에서 정해지는 6개월 매출, 3개월 매출, 9개월 매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 동업 해지할 게 아니기 때문에 2년, 3년, 4년 뒤에 시간이 지나면 이 트렌드는 바뀌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매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애시당초에 계약을 6개월 매출로 우리 양도 금액을 정해놨으면 그것도 또
어떤 불만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도 마찬가지인 게 감정평가 금액이 실제 개원가에서 거래되는 양도양수 금액보다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례로 저희 최근 사례 보면 어떤 소송건 때문에 원장님이 병원에 감정평가법인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15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원장님이 1년 전에 3억 원에 인수한 병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걸 당장 양도양수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3억 원 이상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은 1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영업권 평가 방식이 있는데 권리금이죠. 이것도 어떤 개원가의 그 양도양수 금액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목적 자체가 어떤 사람이 그 사망했을 때 상속이 되겠죠, 자녀들한테. 그러면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치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어떤 사업체 같은 경우를 물려받는다 그러면 가치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뭐 3년 평균의 그 순이익의 가중 평균을 한다든지 요 재산 상황에 대한 3년 평균의 가중 평균을 해서 그걸 합친 금액을 영업권으로 봐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적 자체가 상속세를 매기기 위한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거지 병원의 양도 양수 금액, 즉 거래 금액을 측정해주면 딱 정해주는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다 명확하진 않은데 저희가 최근에 아이디어를 드린 게 뭐냐면 어찌 됐든 둘 중에 한 명을 정해서 한 명이 현재 그 동업 폐지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시가를 고려해서 양도 양수가액을 정하면 나머지 동업자 한 분이 이 금액을 내고 남을지 아니면 이 금액을 받고 양도를 하고 떠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방식이 뭐냐면 뭐 서양에서 보면 케이크 자르기 있잖아요. 케이크를 반으로 잘랐는데 만약에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케이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일부러 한쪽을 크게 자르고 그걸 갖겠죠. 근데 만약에 선택권이 상대방에 있다 그러면 한쪽을 크게 자르지 않겠죠. 정확히 반으로 가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드려서 원장님들이 양쪽 다 100% 만족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비교적 원활하게 원수는 안 돼서 이렇게 헤어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법인에 만약에 양도양수권에 대해서 의뢰를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한번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권역 내 재개원 금지 규정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경 5km 이내에 바로 개원하지 마라. 라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반경 5km가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이 굉장히 듬성듬성이 있는데 뭐 반경 5km 바깥에 바로 한다 그러면 바로 지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군 내 또는 뭐 반경 10km 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그 밖에 이제 동업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이제 차입금, 대출금 문제가 있는데 동업 공동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각자 개인 신용 대출 같은 걸로 우리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출자해서 병원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거든요. 공동 사업을. 그래서 출자금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할 때 또는 어떤 삼성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본금이잖아요. 출자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처리해 주지가 않는 거죠. 그게 원칙인데 좀 사문화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개인 신용 대출보다는 사업자 대출이 나중에 경비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논란거리가 조금은 더 적다. 하지만 신용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경비 처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명문화되어 있기로는 개인의 출자금으로 가서 이자 비용이 처리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